자, 이제 그 점유권부터 가보죠. 자, 점유권은 일단 사실상 지배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 법률적 지배가 아니고 사실상 지배. 즉, 가지고 있는 거죠. 소지, 가지고 있다. 점유.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도둑놈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야. 정당성을 따지지 않아요. 도둑놈도 점유권자가 될 수 있고, 소유자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가 될 수 있고, 임차인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이에요. 사실상 지배입니다. 자, 오른쪽 와보세요. 233쪽 오른쪽 맨 위에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항 물건을 객체가 물건입니다. 물건 즉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점유하면 점유권자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와가지고 맨 밑에 양가로 입은 본권과의 관계, 이건 기억합니다. 자, 점유권하고 반대말이 본권이죠. 자,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입니다. 정당한 지배권. 그러니까 자, 도둑놈은 본권이 없습니다. 도둑놈은 본권이 없고 점유권만 가지는 거죠. 소유권자는 본권도 가지고 점유권도 가지는 거죠. 다음 임차권자도 본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습니다. 도둑놈은 이제 본권은 없고 점유권만 있는 거죠. 좀 기억하고 이 본권과의 관계.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보통의 경우는 함께 병존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가 반드시 점유권을 가진다 할 수 없다. 즉, 물건을 절취당한 자, 즉 도둑 맞은 사람은 본권은 가지고 있지만 점유권 없다. 반대로 도둑놈은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다. 요 점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서 갑이 현재 이 물건을 현재 손에 가지고 있다.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소유권자이면서 점유권 두 개가 병존해 가지고 이 지우개를 갑이 점유권과 소유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이 지우개를 을이 훔쳐갔어요. 우리 절취해 갔죠. 이 도둑놈은 점유권자고 이 사람은 점유권을 상실당했죠. 점유권을 상실당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자지만 점유권이 없고 이 절도범은 점유권은 있는데 본권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점유권하고 본권이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갑이 자기 소유물을 반환 청구해서 찾아오면 점유권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유권 항상 조심할 게 본권하고 병존할 수도 있고 함께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이 판례에서 그 1번 판례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사회 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까만 색깔 기억해야 돼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32회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땅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판례입니다. 우리 건물은 이 토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갑이 만약에 이 건물의 소유자다. 갑은 건물은 당연히 자기가 점유하지만 땅도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결국은 땅도 점유하고 건물도 같이 점유하는 거죠. 자, 갑이 그런데 미국으로 한 6개월 여행 갔어요. 6개월 여행 가가지고 갑이 건물에 점유를 안 하더라도 이 땅은 갑이 점유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판례. 자, 대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땅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은 등기한 때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본다. 자르죠. 본다 이겁니다. 땅 소유자로 등기하면 등기한 때부터 땅을 점유한 것으로 본다. 그 두 가지 판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파란색을 2번에 점유의 관념하에서, 자, 이건 기억하죠? 자, 무조건 이제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점유권자, 점유자 같은 말입니다. 점유권자, 점유자는 세 사람입니다.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 직접 점유자. 현재 여러분들 볼펜, 책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다음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간접 점유자. 대표적인 예로서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물건을 이제 임차놨죠. 그럼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직접 점유자, 간접 상속인이죠. 자, 무조건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 떠올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물건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자,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 그래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라 보조만 하는 사람이에요. 점유보조자. 대표적인 애가 우리 상점의 점원이죠. 상점의 점원, 가정부,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 점유보조자라 그럽니다. 회사에서 우리 회사원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 점을 기억해 나가죠. 하나씩 가보죠. 이번에 점유보조자 잘 정리합시다. 2번 점유보조자. 점유자가 아니야. 195조. 가사상 적어보세요. 가사상 그러면 가정부, 영업상 점원 또는 회사원, 기타 유사한 관계, 그러면 공무원 등에 의해서 타인이 바로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의 지시 같은 말, 명령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한 때는 그 타인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잘해야 됩니다. 자, 이 상점에 상점 주인이 바로 점유자죠. 점유자 또는 점유자고, 이 상점에 이 물건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은 점원이죠. 점원이 가게 보고 있지만 점원은 점유보조자가 됩니다. 주인이 점유자예요. 이 사람이 명령하고 보조자는 복종만 하는 사람이죠. 명령 복종 관계에 있으면 명령하는 사람이 점유자,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점유보조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어요. 여기서는 만약 회사라면 회사가 점유자고, 회사원은 점유보조자입니다. 국가라면 국가가 점유자고, 공무원은 점유보조자예요. 자, 그 점 기억하면서 정리하죠. 자, 1번에 의의에서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점유보조자라 그럽니다. 점유보조자는 그 예 나오죠. 가사, 도우미, 즉 가정문화, 편의점, 점원, 알바생이 회사원, 공무원 등이 점유보조자입니다. 자, 이번에 요건에서는 동그라미 2번 기억하죠. 점유보조자가, 즉 점원이 타인인 점유주인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할 관계인 점유보조 관계였어야 돼요. 점유보조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입니다. 점유보조 관계란 상하 사이의 명령, 복종 관계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3.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점유주인만 점유자이고 심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즉
점유보조자는 아무런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따라서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 됩니다. 물청업 없다. 다만 조심하세요. 다만 점유 주인을 위해서 자력구제권은 인정됩니다. 자, 자력구제권은 도둑놈 잡는 거예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상점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 상점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이 도둑놈을 점원이 잡아야 되잖아. 이걸 자력구제권에, 이 자력,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에게 있어요. 이것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잡으면 안 되죠. 그죠? 자력구제권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또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상대방도 되지 않습니다. 물청의 상대방이 아니다. 예컨대 조심하고. 예컨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주인에게 상대로 해야지 점유보조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청의 상대방은 점유차지 점유보조자가 아니에요. 자, 갑이 이제 여기 시계가 있었는데 갑이 시계의 소유자야. 을이 훔쳐갔어요. 도둑질해 갔습니다. 도둑질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점유 주인이라고 하죠. 이 시계를 이 상점에 시계를 여기 가지고 있어. 시계가 딱 걸려 있어. 이 상점에 걸려 있으면 여기 점원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이 점원한테 내 시계 내놔라.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인한테 내 시계 달라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돼요. 물청의 상대방은 점유자지 점유보조자는 아니다. 자주 나왔고. 다음 3. 간접 점유자. 194조 조문 정리합니다. 간접 점유자. 쉽게 얘기해서 물건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 지상권 다음에 설정.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야. 임치인 기타 관계로 타인이 직접 점유자입니다.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의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 207조 보면 간접 점유보호 제1항 전 3조의 청구권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 자, 밑에 1번의 의의는 타인의 점유를 매개 동그라미 매개 중매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간접 점유라 그래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 을이 직접 살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자, 임대인 갑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점유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집에 갑이 을에게 임대해 놓았다. 임대차. 요거는 이제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 매개 관계.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죠. 또 만약에 전세 났다,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 점유자죠. 만약에 토지라면 뭐 지상권 설정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간접 점유자, 지상권자가 직접 점유자죠.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가 물건 빌려주면 빌려준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고 소유자가 아닌 빌린 사람이 직접 점유자예요. 그럼 이 물건의 점유권이 두 개죠. 간접 점유권, 직접 점유권. 이러다가 만약에 을이 전대를 놔요. 전대차. 전대 넣으면 전차인 병이 들어와 살잖아. 그럼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전대인은 간접점유자, 임대인도 간접점유자죠. 그러면 전대차 놓으면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3개죠. 직접점유권, 간접점유권, 간접점유 또는 전전대차를 놨다. 전전대차 놓으면 정의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리고 가끔 나오지만 이 간접점유가 성립하면 요 직접점유자는 전부 타주점유자잖아.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 타주점유자가 되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다 타주점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간접점유 상태에서는 점유 매개관계가 있다. 그러면 요 직접점유자를 또 매개점유자라고 그래. 매개하는 점유자. 매개점유자는 타주점유자입니다. 얘가 이제 자주점유자, 소유자니까. 자, 2번 성립요건 조심하고 성립요건 동그라미 1번에 점유 매개자 같은 말, 직접점유자, 점유 매개자, 매개점유자, 직접점유자가 동의어입니다. 점유 매개자, 직접점유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에 있어야 하는데 줄거세요. 직접점유자의 점유, 즉 임차인의 점유는 점유권의 성질상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 29회 때 나왔던 거죠. 자, 2번에 간접점유자, 즉 임대인과 직접점유자, 임차인 사이에 점유 동간에 매개관계, 매개관계가 있어야 돼.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 매개해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점유 매개관계는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나오죠. 즉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도 아직 임차인이 이사 안 나갔다면 점유 매개 관계는 계속 인정되게 됩니다. 디귿 점유 매개 관계는 또 중첩적으로도 가능해요. 중첩적. 예컨대 전대차죠. 전전세나 전대차가 되면 중첩적이죠. 즉 임차인이 전대를 하게 되면 동의를 받은 적법전대든 동의 안 받은 무단전대든 간에 적법전대든 무단전대든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즉 전대인 둘 다 간접점유자입니다. 임대인도 간접점유자, 전대인도 간접점유자, 전차인만 직접점유자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3번 간접점유자의 지위. 자, 1번에 간접점유자도 당연히 점유자니까 점유권 같습니다. 2번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동그라미 3 또한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물청의 상대방이 됩니다. 물청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4번 조심하고 다만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 집에 지금 임대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단 말이야. 임차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단 말이야. 임차인이 살고 있고 임대인은 저 서울로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그럼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도둑놈 잡아야죠. 서울에 있는 임대인은 도둑놈 잡을 자력구제권이 없어요.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없다. 요 점은 기억해야 돼요. 자, 4번에 이제 상속인도 점유자입니다. 자,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상속인도 점유자예요. 그래서 1번 양가로 1 피상속인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모르더라도 사망한 순간 피상속인의 점유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점유권자야. 즉 28일 뒤에 물건의 존재나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지네 아버지 돌아가신 걸 모르더라도 상속인이 점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중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타주 점유면 상속인도 타주 점유자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요건 좀 정리합시다. 자주 나와요. 자, 판례 첫째부터 줄거세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상속인이 새로운 권은 죽었고 새로운 권한은 가로 열고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 상속인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잘라주고. 그래서 선대 즉 할아버지 때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입니다. 타주인데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1번 저거 1. 점유자가 즉 상속인이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의사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두 번째 2번 새로운 권은 예컨대 매매 등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워낙 자주 나와요. 자, 이 집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자, 상속,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임차인이었다고 하죠. 할아버지가 임차인. 임차인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 타주점유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상속인은 자, 갑다지 혼자만 있다고 하죠. 그러면 자, 사망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타주점유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도 타주점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갑이 자, 이 사람이 자주로 바뀌려면 두 가지가 있죠. 소유의사가 있으려면 두 가지. 자, 갑이 이 주인 A라고 하죠. A한테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해서 샀어요. 매수해가지고 매수인이 되었다면 이제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겠다는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자주로 바뀌는 것이지 원칙은 그대로 승계받아야 돼요. 그 두 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할아버지가 타주라면 자식도 손자도 타주점유가 됩니다. 자주점유가 되려면 소유의사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은 매매 등에 의해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예제 문제 보세요. 점유에서 옳은 것. 1번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타주가 돼야죠. 타주 점유자다. 답 나왔네요. 답이 1. 나머지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답은 1번이고. 자, 일단은 뭐 풀고 가보죠. 아직 안 배웠지만 2번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는 맞아요. 소유의사는 추정되지만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 안 됩니다. 밑에 해설해 줄 거예요. 워낙 중요해요. 자, 점유에서 점유자는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자, 점유자는 좋은 걸로 다 추정되는데 딱 한 개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갑이 임차인이네요. 을의 임대인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네요. 그러면 을만이 간접점유자다. 틀렸죠? 간접점유자 2명이네요. 을과 갑이 둘이 간접점유자죠. 두 사람이 간접점유자고 임차인 병은 전차인 병만 직접점유자입니다.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네. 을은 명의수탁자죠. 명의수탁자는 이름만 빌려줬으니까 타주네요. 을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입니다. 3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이 동그라미 크게 쳐 상당히 초과하여
상당히 초과 그러면 차주입니다. 타주야, 타주. 상당히 초과의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히 초과된 부분에 지으면은 타주 점유입니다. 남의 물건을 알았다는 거죠. 상당히 초과니까. 타주 점, 이 판례입니다. 자, 을이 이 땅을 샀어요. 자, 샀는데, 자, 이게 A 땅이 자, 쬐끔, 요만큼 들어와 있어요. 쬐끔 들어와 있다면, 요거는 이 땅이 갑의 땅인지 알고 있으니까 매수인은 자주 점유가 돼요. 근데 이 A 땅이 이만큼 상당히 초과해서 남의 땅을 알았다면, 요거는 갑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알았으니까, 이건 타주 점유가 됩니다. 상당히 초과된 것을 알았다면 타주 점유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주하고 타주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자주 점유는 20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시효취득 할 수 있는데 타주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못해요. 20년, 100년 지나도 시효취득 못한다. 그래서 이 자주 점유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점유자만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자, 밑에 이제 점유의 태양에서 1번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중요 표시하세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는 한 2년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197조 점유의 태양. 197조는 반드시 암기돼야 돼.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이꼴 적어 소유의 의사 자주. 자, 자주는 스스로 소유자 주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 자주 점유, 선의 점유, 병원 점유, 공연 점유한 걸로 동그라미 추정한다. 옆에 적어 무과실 점유 X입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2항 선의의 점유자. 모르는 게 선의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졌다. 패소한 때는 죽었죠. 패소한 때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원래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소송은 판결이자 뭐 승소든 패소든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2항은 조심해야 돼. 2항은 소급한다는 거야. 선의의 점유자, 선의 삼각형 하죠. 선의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송에 졌어요. 패소하게 되면 이때는 판결 확정식이 아니고 판결 확정은 만약에 2001년도에 소제기했다. 판결 확정 한 5년 있다가 2005년도에 확정돼요. 지금 뭐 이재명 씨도 지금 그렇죠. 지금 기소하면 이 판결이 2, 3년 지나야 확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한 5년 있다 확정되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인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제기한 때가 소급한다는 2001년. 소송 제기한 때가 줄여서 제소시죠. 제소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야. 소급한 때로부터 악의로 본다. 이거 좀 기억합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건에서 소송에서 졌다 치면 진 때부터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한 때로 소급해서 악의 점유로 본다, 간주한다. 197조 1항에서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자, 2항은 악의로 본다인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야 패소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에요. 1의대로입니다. 양을 1번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자가 자주 점유입니다. 뭐 대표적인 해석은 자주 점유, 매수인, 수정자, 청약받은 사람, 매수인, 수정자, 도둑놈 등이 자주 점유입니다. 반대로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 대표적인 애가 임차인,
전세권자, 명의 빌려주는 명의 수탁자 등이 타주점유입니다. 자, 다음 장 가면 3번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시력에서 두 번째 취득시효는 줄거세요. 취득시효는 자주점유자만 시효취득합니다. 취득시효 같은 말 시효취득, 자주점유자는 시효취득이에요. 자, 2번에 자주점유 판단 기준 옆에 지금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자, 여기 나가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또는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줄거세요. 점유자의 마음속에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자, 줄거세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대판 전원 합의체죠.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줄거 나가죠. 매수인 한 명 더 적어. 수정자, 정의받은 사람, 매수인이나 수정자나 도둑놈의 점유는 대표적인 자주점유다. 반대로 남의 물건 빌린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명의수탁자 등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럼 아까 잠깐 했죠. 갑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점유자는 뭘로 추정된다? 자주점유로 추정돼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소유여사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양가로 1. 점유 권한의 성질이 뭔지 불분명하면 좋은 거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안 해도 돼요. 추정된다. 자, 그래서 2번 나오죠. 추정되니까 입증 안 해도 되죠. 점유자는 소유여사로 점유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거꾸로 반대자가 타주를 증명해야 하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 즉 취득시효성립 부정하는 자,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의 입증 책임이 있다. 이거. 이 땅을 내가 20년 점유했다라고 시효취득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자기가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죠. 땅 주인이 자기가 소유권 안 뺏기려면 너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거꾸로 너는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이 사람 시효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는 추정되니까 자기는 입증 책임이 없어. 상대방이 거꾸로 타주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바로 나오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가 자주점유 권한이죠. 매매했다 매수인, 증여받았다 수정자,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주장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추정이 번복이 안 돼.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된다거나, 즉 번복 안 된다, 또는 점유권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대판천합이죠. 이와 같이 벌은 입증 책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매매나 증여를 주장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주장 안 해도 되잖아. 추정되니까.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자주가 계속 추정됩니다. 왜? 갑이 타주를 입증 못했으니까. 그래서 매매나 증여가 없더라도 자주점유로 계속 추정되지 타주로 번복되지 아니한다. 자, 오른쪽 와서 양가로 5번에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에서 방가로 1. 권한의 성질상
자주 점유인 경우. 그 자주 점유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에서 3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점유를 개수함에 있어 줄거세요.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쳐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그 인접 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면 요거는 자주 점유야.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다고. 일부가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효 취득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땅을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요만큼 일부가 갑 땅이 아니라 A 땅입니다. 근데 을이 요 일부를 갑의 땅으로 믿고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이 남의 땅인 걸 모르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요만큼이 타주가 아니라 자주 점유입니다. 자주 점유니까 20년 지나면 요 부분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일부니까. 일부를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일부라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자주 점유입니다. 반대로 아까 잠깐 나왔죠. 이 부분이 상당히 초과했다. 상당히 초과했다면 남의 땅인 걸 알았다는 거죠. 즉 갑의 땅인 걸 아닌 걸 알았을 때는 타주가 됩니다. 상당이란 말이면 타주야. 까만 색깔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자 줄어나간다.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갑니다.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판례는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돼. 키워드를. 상당히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 매매를 보아야 그 점유는 타주 점유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쬐끔 일부란 말이 나오면 자주 점유고 상당히 초과란 말이 나오면 타주 점유가 됩니다. 타주 점유니까 시효 취득 못해요. 자, 방가로 이번에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인 경우 제목에 줄거 악의의 무단 점유입니다. 남의 땅인 걸 알고 무단 점유자. 이건 타주 점유죠.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경계예요. 여기 철조망 쳐놨어요. 을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만큼 경계배당. 근데 을이 이제 남의 땅 경계를 이만큼 해가지고 남의 땅을 알고 갑의 땅을 알고 알았던 악이죠. 알고 무단으로 점유했다. 남의 땅 알고 점유했어요. 이건 당연히 타주죠. 타주니까 100년, 200년 가도 시효 취득 못합니다. 악이 무단 점유는 타주입니다. 자, 읽어보면 저 까만 색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타주야.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전원합의체죠. 깨어진다. 그러니까 타주 점유가 된다는 거야. 남의 땅인 걸 알고 무단 점유가 증명되면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즉 타주 점유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5번 갑니다. 5번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그러면 타주입니다. 타주. 이름 빌려준 거니까 명의신탁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타주죠. 명의신탁자는 권한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가 없다. 즉 타주점유다. 따라서 시효 취득 인정 안 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6번도 마찬가지야. 까만 색깔 찍어보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나오죠. 그럼 무조건 타주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까만 색깔 네 번째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신탁자도 타인의 소유권을 뺏어갈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사로 점유한다는 즉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그래서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 자, 맨 밑에 8번 가보세요. 8번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부지 땅이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어.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했다. 남의 땅 알았죠? 그러면 타주죠.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즉 타주 점유이다. 시어취득 못합니다. 시어취득 못한다. 자, 오른쪽 4번에 점유 태양의 전환입니다. 자, 점유 형태가 전환되는 1번에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한 줄과 좀 시어취득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자주점유로 바뀌느냐? 아까 잠깐 했어요. 자, 1번 기억합니다. 1번. 자, 타주점유자가 예컨대 임차인이 줄거 새로운 권의 대표적인 데 적으세요. 자,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은 자, 매매입니다. 매매하면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 정여에서 수정받은 경우, 정여받은 또는 경매, 경락으로 경락이 된 경우 이러면 자주의 새로운 권입니다. 새로운 권인 매매, 정여, 경락에 의해서 소유여자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그러면 자주로 바뀌어 또는 타주점유자가 임차인이 타주점유하기에 한 자인 간접점유자 이퀄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이건 한번 해봅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는 방법은 첫째, 새로운 권은 매매, 정여, 경락으로 소유여사 가지고 점유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자에게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됩니다. 그때부터 20년 지나면 시효취득 가능하다는 거예요. 2번, 3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자주점유로 전환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은 시효취득 못해요. 동그라미 2번. 그러나 타주점유자가 즉 임차인이 점유 토지에 관해 줄거세요. 자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소유권 등기는 설정한 거야. 이건 자주점유가 안 돼요.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소유여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3번 마찬가지. 또한 타주점유자가 임차인이 그 지상의 단지 줄거세요. 그 소유 건물을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거나 이것도 자주가 안 됩니다. 또는 토지 위에 과수나무를 식재하고 그 지상 건물을 가수원의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여사 표시나 새로운 점유로 개시로 볼 수가 없다. 자, 2번과 3번은 자주점유가 아니니까 시효취득 못합니다. 자, 그 점을 일단 정리하죠. 다음 방가락 2번에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하는 경우 1.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 줄 것이에요. 매도한 사람은 타주죠. 팔았으니까. 매도하여 인도무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팔았으니까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물건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소유여사가 없어. 2번 또한 부동산이 경락이 되면 종전소유자의 점유도 경락당했으니까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자, 3번, 4번은 묶어놓으세요. 일단 묶어놓고 차후에 가도록 합니다. 묶어놓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예제 문제가 이제 풀립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무과실만 안 들어가면 돼요.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매가 나왔네요.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그러면 차준에 통상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3번 점유자가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적 법학에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 옆에 저기 200조입니다. 200조.
4번 악의의 점유자가 그의 잘못 없이가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를 바꿔야 돼.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 수치하지 못한 때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 과실 없이가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돼야 돼. 4번이 답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자세히 배웁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성계인은 자기 점유와 앞사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자, 밑에 2번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항상 자, 선의는 모르는 거죠. 자, 선의. 총칙에서 많이 했죠. 선의.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반대말 악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선의는 모르고 있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건데, 자, 점유에서는, 자,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였죠?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항상 본권이었죠. 이제 본권과 관계되는 거야. 자, 갑이 이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 걸 모르고 있다. 선의 점유입니다. 본권이 있는 걸, 없는 걸 알고 있다. 악의 점유입니다. 자, 그 점 기억합니다. 자, 의의 갑니다. 본권과 관계됩니다. 의의는 본권이 없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점유가 선의 점유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책이 내 책이 아니야. 내 책이 아닌데 내 책이라고 믿으니까 이런 사람을 선의 점유라 그래요. 반대, 본권이 없으면 알면서 본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는다는 점유가 악의 점유. 의심까지는 몰라도 좋아. 자,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 선의 점유. 본권이 없다는 알고 있는 점유를 악의 점유라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쌍둥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쌍둥이야. 자, 이건 A계, B계입니다. A계와 B계가 쌍둥이계라고 하죠. 쌍둥이 둘 다 흰색이에요. 일란서사 똑같아. 근데 우리 이제 이 B계를 사왔어요. B계를. 그러면 이런 B계의 소유자죠. B계 소유자로서 B계를 점유하고 이 자주 점유죠. 자, 이거. 근데 B계가 이제 놀러 갔어요, 이게.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딱 자기가 이제 자기를 찾으러 가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자기 건이 이건데 이걸 자기 개인 줄 알고 데리고 왔어요. A계를 딱 점유합니다. 이거는 자기 건지 알고 있죠. 남의 개잖아. 남의 개인 줄 모르고 자기 개인 줄 아는 이거는 선의 점유죠. 그게 선의 점유입니다. 남의 건데 자기 거라 잘못 믿은 거야. 선의 점유니까 자기 개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쌍둥이가 아니야. 이거는 쌍둥이가 이거는 흰개, 이거는 금둥이 개야. 이 금둥이 개를 사왔어요. 또 놀러 갔어. 놀러 갔으면 당연히 금둥이 가져와야 되는데 흰 개를 가져왔다. 이 남의 개인 줄 알고 있죠. 이건 무슨 점유? 악의 점유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 선의 점유는 남의 건지를 모르고 자기 거라고 잘못 믿은 게 선의 점유야. 악의 점유는 남의 건지를 알면서 점유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이거예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는. 자, 만약에 을이 이 개를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훼손했다. 아니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보신다 해먹었다.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선의 점유가 나쁜 놈이야? 악의 점유가 더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쁘지만 보신다 해먹으면 이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죠? 남의 개를 해먹었잖아. 더 나쁜 놈이니까 손해를 더 많이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악의는. 선의는 조금만 배상하고. 선의가 조금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이죠. 자, 조심합니다. 이 구별 실익에서 자, 줄거리에 과실수취권입니다. 조금 더 배울 거야.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요. 다음 양가로 2번. 자, 조금 전에 했죠. 3번 참. 선의 점유자는 언제 악의 점유로 바뀐다? 소가 제기된 때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줄거세요. 소고표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간주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3번에 기타 분류에서는 1번에 과실이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자, 동그라미 3번 줄고 나간다. 동그라미 3번. 197조에 아까 했어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줄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되니까 입증해야죠. 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 예컨대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무과실은 증명해야 됩니다. 점유에서는 무과실은 입증해야 돼. 스스로. 왜? 추정 안 되니까. 다음이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자,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하죠. 동그라미 3번. 점유자는 자, 하자 없는 거 평온, 공연 점유가 추정되고 또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 계속이 추정됩니다. 자, 조금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이제 점유 취득은 밑에 양가로 2번에 성계 취득 오세요. 자, 성계 취득. 에서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3번에 성계 취득의 효과. 자, 성계라는 것은 이어받는다는 거죠. 이어받는 거. 자, 199조 박스 제1항. 점유자의 성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앞사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합해서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도 성계해야, 하자도 이어받아야 돼요. 자, 양가로 1번에 점유의 분리와 병합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갑이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팔았어요. 매매해서 을에게 점유를 이전해줬고 을이 또 팔았습니다. 병에게 점유를 성계.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막 5년 점유했다. 이 사람이 10년 점유했다. 만약에 5년 점유했다. 그럼 이 현재 점유자가 이 병이 자기 것만 5년 점유를 주장할 수, 이걸 분리 점유라 그래요. 나 5년 점유했다. 또 앞사람까지 합해서 병합. 5년, 앞사람 10년, 15년 점유 주장할 수 있고, 또 앞사람 합해서 5, 10, 20 주장할 수 있다. 이 세 개 중 하나를 주장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자 있는 점에서 타주라면, 자, 얘는 타주를 이어받아야 돼. 성계하면 타주를 주장하면, 자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어받을 때는 하자도 이어받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또 한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 점유자,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병합해서 주장할 때는 하자도 개성한다. 따라서 쭉 나가죠.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이어받아야죠. 성계의 점유도 타주 점유가 된다. 자, 동그라미 3번. 예컨대, 이걸 잘 봐야 되면 예컨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아기로 10년 점유했어요. 을은 아기 10년 점유자. 그리고 이어받아서 병이 선의로 7년 점유하고, 또 그리고 이어받아서 정이 선의로 5년 점유한 경우 잘랐어요. 그러면 현재 점유자인 정은 선택이 선의 5년 점유할 수 있고 자신의 5년 선의 점유, 또 앞에 그걸 합해서 병의 점유까지 포함하여 12년 선의 점유. 가장 중요한, 자, 을의 점유까지 포함하면 을은 악이었잖아. 악이니까 22년 악이 점유. 요 세 가지 중 선택하면 돼.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정리하죠. 자, 1번. 점유에 성계가 있는 경우. 자, 줄 보세요. 전 점유자, 앞사람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라도 점유자의 성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것은 자기 것만 주장했죠.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하면 돼.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을이 지금 타주 점유예요. 그러면 이걸 이어받으면 만약에 여기 10년이다. 이어받으면 10년, 5년, 15년 타주가 돼.
15년 타주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자기 것만 주장하면 타주가 아니라 5년 자주가 되는 거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자주점유가 되고 앞사람까지 이어받으면 타주가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동그라미 2번 점유자의 성계인이 이어받은 사람이 자기의 앞전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그 직전 점유만을 주장할 것인가 또는 그 앞사람까지 전전 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는 그 주장한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 잘라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직전 사람 것까지 합하거나 또는 그 앞사람까지도 합하거나 또 앞사람이 여기 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길에 이렇게 선택해서 주장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단 앞사람 걸 이어받으려면 하자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랬죠? 하자도 성경. 자, 앞사람 걸 안 이어받으면 자기 것만 주장하면 돼. 근데 이 중간에 거는 안 됩니다. 중간에 거. 자, 만약에 얘가 5년이다. 얘가 10년이다 그러면 얘가 5년이다. 이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중간에 7년이다. 뭐 13년이다. 이런 건 안 돼요. 이미 시점, 자기가 시작한 시점, 앞사람이 시작한 시점. 여기서부터 해야지 중간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잘라주고 그 점유 시초를 요겁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동그라미 임의 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오른쪽 이번에 포괄성계 상속의 경우는 이거는 분리하면 안 돼요. 이거 분리 금지입니다. 상속은 상속을 주장할 때는 포괄성계해야지 분리는 안 돼요. 상속은. 이거 나가죠.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매매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심표주로 나간다. 피상속인 할아버지의 점유를 떠나 자기 상속인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음 이번에 이제 점유권의 소멸입니다. 자, 192조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내가 책을 분실했다. 그러면 점유권 소멸해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조심합니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게 빼앗겼어요. 빼앗긴 경우 점유자가 1년 냅니다. 1년 이내에 점유 회수의 소를 기자를 눌러볼까?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는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점유가 계속된 걸로 봅니다. 자,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점유를 빼앗겼어요. 자, 갑이 일부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유권을 빼앗겼습니다. 을이 침탈해 갔어요. 갑은 점유권을 상실했죠. 그런데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해 옵니다. 점유를 회부해 오면 처음부터 소멸되지 않은 걸로 됩니다. 1년 내 찾아오면 처음부터 점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다음에 이제 고1 점유의 추정력 동그라미 치죠. 추정력 아까 197조 봤는데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번 점유 태양의 추정. 자, 첫째 줄 까만 색깔 줄 긋죠. 점유자는 자주점유, 선의점유, 병원점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스스로 자주점유, 선의점유, 병원점유, 공연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반대로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의 점유자가 거꾸로 타주, 악의, 강폭, 은비점유를 거꾸로 증명하여야 한다. 잘라주고 다만 딱 한 개문은 추정한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 점유는 증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는 증명해야 돼? 무과실은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198 점유 계속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는 계속한 걸로 추정됩니다. 또 까만 색깔 줄 긋고 까만 색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성계 이어진 게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갑이 점유했고 여기는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또 점유자가 다르잖아. 그럼 여기는 5년, 10년, 5년이죠. 그러면 요 점유 성계 요것만 입증하게 되면 자, 20년 계속으로 추정됩니다. 20년 계속으로 추정된다. 자, 3번에 200조를 워낙 중요하고 권리적법 추정.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자 앞에 동산이라고 써서 동산 규정입니다. 자,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돼요. 자, 동산은 공시방부의 점유자나 동산은 점유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돼요.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요거 기억합시다. 200조는 동산이고, 자, 동산이 아닌 자, 부동산. 부동산은 법은 없지만, 부동산은 우리 등기한 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게 반대 옵니다. 동산은,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부동산은 등기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 추정돼요.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돼. 자, 양가로 2번 내려서 추정해 보면 1. 부동산 물건 적용 X입니다. 자, 줄 긋는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 즉 200조입니다. 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은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그럼 이걸 잘해야 돼요. 왼쪽 맨 밑에 기출문제 정리하죠. 자, 중요합니다.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200조야. 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는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추정력이 나오면, 자, 동산은 어디에만 추정력이 있다? 점유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로 추정돼요. 부동산은 뭐한 사람이 추정된다? 등기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돼요. 쉽게 해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동산 샀어. 시계 반지 샀다. 빨리 뭐 해야 소유자로 추정돼? 점유를 해야 인도받아야 소유자로 추정돼요. 내가 땅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땅에서 농사되면 안 돼. 뭐부터 해야 돼? 등기해야 내가 소유자 추정되는 거야. 인도받아도 소유자 추정 안 돼. 내가 자동차 샀다. 뭐 해야 추정돼? 자동차 샀어. 자동차를 뭐 해야죠? 등록해야 소유자 추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빨리 갖춘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는 사람은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차 살 때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와이프하고 공동 명의를 해놔야 돼? 내 이름으로 해놔야 돼? 나중에 이혼할 때 뺏길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이름 해놔야 돼? 그럼 이혼할 때 안 줘도 되니까 그걸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때 많이 싸우죠, 그죠? 자, 그럼 오늘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번 달에 뭐 풀었죠? 1번 풀었나요? 2번 풀었나요? 2번 풀었어요? 네, 오늘 1번 안 풀어보자. 자, 1번. 예제. 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자,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어? 객관적이라 그랬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된다. X죠?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자, 점유자는 주장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추정을 깨트리려면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요. 추정이 깨지지 아니한다.
3번 점유물이 아직 이건 안 배운 거네요.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가 아니라 자주로 바뀌어야 돼.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도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4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아닙니다. 과실이 없으면 회복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것도 다음 주에 배울 거네요. 자, 5번 조금 전에 했던 거네. 점유자의 특정 성계인 같은 말 특별 성계인이 자기 점유와 앞전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모두 성계해야 된다 그랬죠? 하자도 성계하죠? 하자도 성계한다. 답이 나왔죠? 하자도 성계한다. 199조 답 5번. 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점유의 기초고, 그 다음 주에 2번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죠. 자, 내일은 공시법입니다. 내일 공시법이니까 아직 책 안 받으신 분은 그냥 오시고 받아보시는 등기법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